세간의 평가 왜 이렇게까지 시끄러운지를 그러면 제가 한번 대신 제 입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기억이 저는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왜 그러냐, 왜 이렇게까지 시끄럽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시기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합당 제안을 함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그 뉴스에 좀 덮였다. 이런 어떤 시기의 문제를 좀 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 박수로 모십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합당 자체에 대한 논의가 가기 전 단계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네. 절차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여쭤볼게요. 너무 아프면 우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왜 사전에 당원, 최고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분들과 논의조차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어떤 답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했을 것입니다. 사전에 이 합당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고 합당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이처럼 먼저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 이후에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추인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무슨 이것이 당 내부의 정책의 문제라면 내부의 토론을 먼저 치열하게 거칠 수도 있겠지만 이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상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의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판단을 대표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는 상대가 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우선 상대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반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어느 순간인가 제안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당원 당규상에 규정되어 있는 당원들, 당의 주인인 당원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는 것 이런 방식을 택했다. 이것은 대표의 선택과 결단으로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되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논의, 그러니까 합당에 대한 논의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고위원들과의 논의, 국회의원들과의 논의 과정 속에서 이런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 때 예상 가능한 불이익이라든지 손해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것을 논의했다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비밀을 보안을 지키기로 합시다 그러면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왜 상대한테 그런 약속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세상에 알려져.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뭐 알려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논의 과정이 있다 보면. 알려진다고 봐야죠. 네, 그래. 네. 알려줬을 때 예상 가능한 폐해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논의를 안 해서 생기는 갈등은 예상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엄청나잖아 지금. 최진봉 교수도 아까 화 많이 나 있더라고요. 지금 또 권력자 앞에서는 또 얘기를 안 하시는데 화 많이 나 있더라고. 아니 왜 나는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당연히 논의하는 게 더 플러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렇다는 겁니다. 역대의 중요한 합당의 역사가 민주당이 한 뭐 두세 차례, 서너 차례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합당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를 먼저 논의를 확 열어놓고 그 논의를 통해서 합당하기로 내부 의견을 먼저 모아놓고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 뒤에 혼란을 수습하면서 당원의 의사를 물어가는 그런 과정을 대체 거쳤는데 네. 그것이 다 잘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더구나 당원 주권이고 지금 150만 권리당원을 육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모든 것을 당원의 의사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상대가 있고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문제는 적어도 합당하려고 하는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그건 기본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현재 당원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당원의 네. 의사를 지금부터 물을 겁니다. 네, 그거는 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당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결정했어? 라고 하는 무엇을 결정했나요? 합당을 결정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 제안을 한 합당을 거죠. 제안한 것이죠. 네. 합당의 여부는 당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제 발표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죠. 뭐 의원총회나 뭐 최고위원회 회의에 설사 밖에 알려질 것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단위까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가 네. 그래 그건 미안하다 네. 뭐 사과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것을 전당원 토론회 왜 이걸 안 붙였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지요. 지금부터 이 과정을 대표가 독단으로 한다거나 전당원 투표 이런 것들 전 당원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아니, 그렇게 할 수가 당연히 이건 없고. 비판을 받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당원의
의사를 묻는 입구에 이제 출발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아니, 겁니다. 그건 뭐 절차라는 세간의 평가 왜 이렇게까지 시끄러운지를 그러면 제가 한번 대신 제 입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기억이 저는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왜 이렇게까지 시끄럽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시기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합당 제안을 함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그 뉴스에 좀 덮였다. 이런 어떤 시기의 문제를 좀 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합당의 목적을 조금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합당을 정청래 대표 개인의 이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 다시 말해 친정청래 당원분들이 새롭게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연임에 유리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이 자체를 또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막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 아니라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욱 앵커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확신범 같아요. 아니,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견이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네. 오늘 논점을 좁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러면 왜 절차상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정청래 대표는 본인도 그렇게 뭐 이야기를 오늘 했다고 그러고 8월 전당대회 이후에 계속 생각을 해왔다. 그리고 조국 대표와 여러 차례 교감을 나눠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조국 대표 측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계속 왔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지방선거를 역산해 보면 3월 중순까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당이 완료가 되어야 추진이 되거든요. 경선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경선 이 합당의 과정이 통상 한 2달 정도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역사를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전에 지금쯤 이것이 하지 않으면 아예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내부적으로 왜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했느냐, 그것은 충분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가 유감 표명과 사과 입장도 뭐 필요하면 할 것 같고요. 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설명도 했지만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이 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당 대표가 요 주반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시 어제로 돌아간다면 이 합당 제안을 하루 정도 연기시켰겠죠. 질문을 좀 날카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벙벙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날카로웠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됐어요. 제가 근데 그 예를 생각하는 들어서- 시간을 네. 버느라고 지금. 다시 어제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10시야. 그러면 야, 이거는 오늘은 이거 시기적으로 조금 안 되는, 이거는 괜히 덮이겠네. 해서 하루 정도 연기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하게. 이거는 아니, 우리끼리. 그랬으면 더 좋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럼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전날은 뭐가 있었죠?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 한 날 할 수는 없잖아요. 한덕수 선고, 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그 다음에 코스피 5천, 이런 뉴스가 좀 사실 많이 그러니까 소비가 됐어야 대통령님께서 되는데. 네. 약속하셨던 코스피 5천 시대를 취임 7, 8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걸 조롱하고 비난하던 상대들을 생각하면 그렇죠. 대통령님의 5천 달성을 빛나게 해드려야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죄송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전날 그 오래 기다렸던 조국 대표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다음 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전날은 5천이 다음 날 될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9시에 됐으니까. 아니, 어쨌든 예. 그런데 이게 중차대한 문제라면서요, 합당이.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국 대표하고 우리 하루 연기합시다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대통령님께는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그걸 조롱하던 상대들을 시원하게 좀 해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날 합의가 된 것을 네. 발표하기로 한 것을 네. 또 미룰 수는 없는 입장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어제로 갔으면 하루 미뤘겠네. 맞지? 아니 하루 솔직히 미뤘겠어. 얘기하면 정무적 판단을 조금 더 우리가 그걸 했다면 할 수도 있었겠죠. 저도 네.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미루진 않으셨더라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5천입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에이, 그래도 뭐 그런 의미 없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 차원에서 예,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 합당 제안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조율이라고 하는 것, 이 언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요. 합의, 그러니까 협의, 조율, 공유 뭐 이런 정도가 당정청 간에 동원될 수 있는 단어일 겁니다. 네. 정책 같은 것은 협의하고 합의할 수도 있겠죠. 조율하고 정무적인 것 조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정확한 당무입니다. 당무이기 때문에 박근혜 씨가 이 당무 개입으로 2년 징역 살았잖아요. 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이것 때문에 또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표가 합의하고 협의했다거나 조율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그럴 되겠죠. 문제가 아니잖아, 대상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 입장은 사전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이 합당 제안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공유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 당 대표로부터 그것을 전달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이 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짐작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확인할 수도 확인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이상 말씀에 대해서 어떤 네. 것도 붙일 수 없다. 조심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제 말씀도 좀 예, 언론 보도가 마무리를 돼서 할게요. 여쭤본 겁니다. 그 네. 정무수석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통지 받았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하고 왜 다른지 어떤 점에서 화가 난 당원들이 많이 있는 것인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똑같은 현상이 있었을 때 없었던 일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분석을 양당 지도부가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지금 일각에서 원하는 것처럼 또 청와대와 당을 어떻게든지 나누려고 하는,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는 현혹되지 마시라 적어도. 네. 그건 절대 아닌 것 같다. 네. 그 말씀 정도로. 예.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왜 말씀을 안 보태 주시죠? 아,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 생각을 알기 전까지는 말씀 안 하시는 거지. 알기 전까지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최강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 이건 100% 제 개인적 판단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관계와 지금의 이제 조국 혁신당 민주당의 관계에 약간의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볼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열린민주당은 최강 의원이 대표하면서 정말 이게 잘 지내왔어요. 물론 지금 조국 혁신당가 잘못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조국 혁신당의 의원분들이 발언한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댓글에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도 그 보궐선거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이제 후보를 내고 이러면서 경쟁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열린민주당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최욱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왜 코스피 5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조명받고 성과가 드러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얘기를 했냐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표출되면서 네. 그때 당시에 약간 이게 차별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도 같은 생각으로 저는 보는데 근본적으로 통합하고 합당하는 걸 반대하진 않아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게 시기와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한테 안 여쭤본다고 없어지는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건 뭐 내가 얘기 안 한다고 없어지는 문제 아니니까 네네네. 너무 또 서운해도 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 합당을 안 좋게 보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청래 당권, 조국 대권 프로젝트 가동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 이게 실정. 아 그래요? 그런 에이 이게 맞아요. 이게 가장 많은 그 이유를 의견입니다. 알겠네. 나는 대권 후보 네. 감이 아니어서 그때 확실하게 분석해. 저 인신공격 맞는 말이야. 인신공격성 발언은 하지 마시고. 네. 내가 날 어떻게 인신공격을 해요? 아니 이거 이제 요거 어떻습니까? 네.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정말 신박한 문제 제기인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저는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럼 제가 조금 더 부연을 아니, 해드릴까요?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진짜 이거 놀라운. 기승전 정청래 대표 연임입니다. 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1인 1표 대표
선거 때 공약을 하고 그것은 시대 정신이죠. 무려 한 뭐 200대 1에서 겨우 이재명 대표 때까지 20대 1까지 왔는데 이제 1대 1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의 등가성의 문제를 이제 민주당의 정신이거든요. 약속이고. 네. 네. 근데 이걸 한다고 해도 정청래 네가 연임하려고 하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150만 권리당원, 500만 당원들의 이 어마어마한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니 정청래가 잘하면 연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못하면 완전히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1대1이 되면 우리 당원들이 정청래를 찍는다고 그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건 당원들을 너무 좀 폄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이 민주당에 오면 그분들이 또 정청래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당대표를 연임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데 네.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면 아니 그분들이 오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찍는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죠?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정치인이 당대표 연임을 꿈꾸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럼요. 예, 꿈꾸는 거 나쁜 거 아니죠. 내가 잘해가지고 나를 또 찍어주면 당대표 된다는 게 서로가 좋은 거고 네. 정치인은 원래 그렇게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대권을 꿈꾸는 거 정치인이 그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이걸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이제 합당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는 본인에게 친화적인 조국혁신당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연임을 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조국 대표는 이번에 민주당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산에 보궐선거가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국회로 다시 입성을 하면서 대권 프로젝트로 가고 이거를 서로가 거래 형식으로 합당을 했다면 만약 그렇다면 나쁜 거잖아요. 이거는 나쁜 계례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 앵커께서 이를 갈라치기를 하시는 거 아니 이게 존재한다니까 진짜 너 빨리 댓글 소개해드려. 존재한다면 그런 그래. 의심의 근거를 예, 예. 이제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근거를 따져보자. 네. 그리고 양당 지도부도 그런 의심이 이런 반발의 근거가 되고 있다면 절차적인 문제와 함께 이런 의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수기하고 당원들이 의심을 거둘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는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렇죠. 필요한 건데 맞습니다. 의심하니까 무조건 중요한 건 또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서 마지막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많은 권리 당원들 지금은 당원들이 국회의원이 저보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걸 막 어떤 때는 소름 끼치게 느껴요. 네. 두렵습니다. 네.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그만큼 당원이 주인인 시대가 되었는데 아니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그런 댓글과 의심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이 훌륭한 당원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그걸 용서하시겠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을 전제로 한 사전에 그런 걱정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왜? 네. 당원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당원들이 판단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당 관련해서 지금 시중에 나온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고도 저를 욕하신다면 욕을 달게 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네.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신뢰받는 언론인 네. 사위에 오르신 우리 최욱 앵커를 네. 맨날 징계만 당하는 최강욱 의원과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 엄청난 명예훼손. 상당히 좀 서운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조금 뭐 불편한 질문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오히려 날카롭게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저희 당의 입장을 제가 이제 이거 한마디만 드리면 수석 대변인이 때로는 너는 정청래 대표 개인의 대변인이야 이런 댓글을 문자를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러나 당 대표가 흔들리면 당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당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수석 대변인으로서 당을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당 대표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가장 영향력이 많은 매불쇼에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갈라치기 세력이 저는 존재한다고는 봅니다만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가급적이면 좀 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앵커께서 제가- 질문을 안 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좀 전에 언론에 보면 19일 청와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건 아니에요. 했다라고 한 언론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문자를 뿌리고 왔는데 아니 좀 제발 좀 그러한 것 좀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그렇게 오보를 합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네. 아니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딱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최고위원분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 갈등은 엄청나게 폭발력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내에서 조금 매끄럽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뭐 개인적 바람을 그것은 제 전달한 거. 책임인 것 같습니다. 아. 더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당 대표가 이번 주말을 지내면서 정치력을 발휘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차분하게 네. 이런 논의들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